안녕하세요. 후한 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이 사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늘 그렇듯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조용한 아파트 복도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남편 박도연 씨가 먼저 들어와 집안 불을 켜두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집안이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거리는 전자음이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은 집 특유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집안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침에 벗어둔 남편의 외투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남은 커피잔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된 상태였고 옷장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항상 들고 다니던 노트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장인가? 지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단지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종이 위에는 분명히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는 글은 단 2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지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농담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기계적인 안내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은 씨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제야 지은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급하게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재를 확인하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 몇 개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하던 작은 여행용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이었습니다.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2줄의 편지만 남긴 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라. 그 문장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 씨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지은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했고, 혹시 어디선가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의 말이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경우라면 강제로 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회사와 집을 오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집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간단한 반찬거리와 우유,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마트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은 씨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남편 박도현 씨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지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자는 장난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지은 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도 잊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지은 씨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는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아이와 여자를 데리고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거의 뛰다시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지나자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익숙한 듯 경비실 앞을 지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넉 달 전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한동안 그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방금 들어간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들어간 저 남자 여기 사는 분 맞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사는 가족입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습니다. 이사 온 지 오래됐나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반년쯤 됐을 겁니다. 반년. 그 말이 지은 씨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시기와 거의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비실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들어올리며 웃던 모습, 그리고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던 그 여자. 지은 씨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본 그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자와 아이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 일이 단순한 착각일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남편 박도현 씨였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그 아파트 근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일부러 회사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고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지은 씨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아파트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도현 씨였습니다. 남편은 편안한 차림으로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지은 씨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지은 씨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멀지 않은 어린이집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 씨의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집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침 등원 시간이라 부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어린이집 입구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반 배치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 씨의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명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도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 지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아이와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어린이집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햇빛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몸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넉 달 전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길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이 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자주 출장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서 천천히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는지, 왜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집 서랍을 하나씩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두고 간 서류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보험 관련 서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중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 로고가 인쇄된 봉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보통 하나쯤은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계약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지은 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자란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 지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은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출장이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거의 같았습니다.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직원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혹시 계약 관련해서 최근에 상담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님의 사망보험 수혜자 남편분이 비슷한 보험의 수혜자로 가입한 기록이 있어서요. 지은 씨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가입된 계약입니다. 지은 씨는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자는 다른 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율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어린이집 게시판에서 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2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 보험의 계약자는 각각 다른 여자였습니다. 지은 씨는 보험회사 건물을 나와 한참 동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 가정을 동시에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에게 거액의 보험을 걸어두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조금씩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지은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남편을 찾지 말라는 편지를 믿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지은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서율이라는 이름을 직접 마주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용히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실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직접 만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어린이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등원 시간이라 부모들과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바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린이집 맞은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어린이집 앞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이어 서유리 씨가 차에서 내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유리 씨가 아이를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서유리 씨는 낯선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유리 씨의 표정에 약간의 경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차분한 태도를 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서유리 씨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서유리 씨의 시선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이름을 읽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이름 박도연. 서유리 씨의 눈이 천천히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도연 씨 아내입니다. 카페 안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서유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날짜와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서유리 씨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추가로 몇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신랑의 얼굴은 분명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서유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유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며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일을 해야 한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지은 씨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같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서유리 씨는 서류를 넘겨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계약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계약서에는 지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는 남편 박도연이었습니다. 서유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은 것 같아요. 서유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카페 테이블 위에서 두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두 가정을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이후 지은 씨와 서유리 씨는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말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속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은 씨가 준비해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보험계약서, 그리고 금융기록이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수혜자 칸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 서유리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과 지은 씨 두 사람 모두의 보험 수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서유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해왔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날도 있었고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 계속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서유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는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소 하나를 적었습니다. 법률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서유리 씨는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남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 직접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리 씨는 아직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지은 씨는 메모지를 서유리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로요. 서유리 씨는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리 씨는 집에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과 재산 문제로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서유리 씨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리 씨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보험계약서, 금융기록까지 빠짐없이 챙겨두었습니다. 지은 씨는 약속 장소인 법률사무실 건물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서류를 정리하며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에는 낮은 발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유리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유리 씨는 지은 씨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리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유리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 씨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증명서가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계약서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록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서류 위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리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그 수혜자가 모두 자신이라는 사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박도연 씨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두 개의 삶이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무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세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 번 거짓말을 해왔지만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도 옆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박도연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수혜자 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도연.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보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험 수혜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게 오해예요? 박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7년 전 결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의 시선이 서류와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미리 상담을 예약해둔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확인하듯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과 동시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실, 그리고 보험계약 구조까지 하나씩 언급되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짓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박도연 씨의 두 개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 씨의 새로운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일이 드러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의 집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이 모두 드러난 뒤 더 이상 숨겨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보험회사 조사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은 씨의 이름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보험 계약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보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박도연 씨와 관련된 보험 계약을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가입한 보험이 2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보험 계약이 하나 더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수혜자 역시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박도현. 지은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이 계약이 정상적인 구조인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거짓은 2 가정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규모였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숨겨놓은 거짓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열어 몇 가지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정도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가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금융 기록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도연 씨의 금융거래 기록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여성 이름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도연 씨가 단순히 2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거짓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결혼 사기가 동시에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가 저지른 일은 이제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이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박도연 씨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험 사기와 결혼 사기 혐의가 함께 조사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피고석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고개도 쉽게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계약 구조와 금융 기록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지은 씨와 서유리 씨의 보험 계약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보험 계약 기록도 이어서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피해자가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보험 계약을 만들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지은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만들어 온 모든 거짓이 법정 한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계약서와 금융 기록,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도 그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가 정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만든 뒤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혼 관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정황도 언급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판결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형량을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특별한 감정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긴 시간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 씨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유리 씨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밝은 햇빛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모든 거짓이 끝났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따뜻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일상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시간, 회사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는 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조금씩 평온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원에는 가족들과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지은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서유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은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밝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잔디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잔디 위로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짓과 상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평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달려와 지은 씨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지은 씨는 잠시 놀랐다가 웃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들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꽃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지은 씨의 새로운 삶이 환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